한국에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분쟁 법적 리스크가 모두 사후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상속 증여가 사후 문제가 아니라 생전 설계입니다. 특히 신탁과 보험 구조를 활용하면 자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전할지 미리 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국은 왜 상속세가 50%나 되나? 해외 자산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호되나? 이 두 가지를 단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한국 상속세가 높은 진짜 이유.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히 세율이 높아서 부담이 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상속세는 최고 50%이지만 실제 효과는 더 큽니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어 세금 납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또한 한국의 상속세는 재산평가 방식이 보수적으로 적용되며 현금, 예금은 100% 과세, 부동산은 시가 반영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자산 대부분이 세금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평생 모은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속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은 준비가 아니라 방어다. 지키지 못하면 잃게 되는 구조. 이게 우리가 해외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 해외의 핵심 신탁이라는 자산 보호 장치. 해외 상속 구조의 중심에는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신탁의 기본 개념은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자산을 맡기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그 혜택을 특정인이 받는 구조. 이 구조는 한국의 상속처럼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생전의 모든 것을 명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핵심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1. 자산보호 채권자, 분쟁,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 2. 목적 분배 자녀 교육비, 노후 비용, 생계비 등 목적별로 분배 가능. 3. 분쟁 차단 분배 규칙이 법적으로 고정되므로 가족 간 갈등을 원천 봉쇄. 그래서 유럽, 홍콩, 싱가포르, 미국 상류층 가문들은 자산을 키우는 방법보다 먼저 자산을 지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해외 금융을 이해하면 왜 글로벌 자산가들은 신탁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 홍콩 보험이 상속 증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해외 상속 구조에서 보험이 그렇게 중요할까? 홍콩 보험의 가장 큰 강점은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가장 강한 형태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보험금은 계좌 압류나 분쟁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 분쟁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해외 보험은 신탁처럼 사전에 분배 구조 설계, 목적에 따른 단계별 수령, 부부 공동 설계, 자녀 손주 순차 분배가 가능합니다. 즉, 홍콩 보험은 작은 신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보험 신탁 구조를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어갑니다. 해외 금융이 왜 필요한가? 단순히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4. 한국과 해외의 상속 분쟁 리스크 차이. 한국 상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유류분 청구,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미리 진행한 증여의 유효성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촉박한 시간 때문에 갈등이 더욱 증폭됩니다.
반면 해외 신탁은 분배 규칙이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가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해외 구조는 사후 분쟁 해결이 아니라 분쟁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을 두고 가족이 갈라지는 일, 부동산을 금매로 팔아서 세금을 내는 일, 이 과정에서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을 이해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후가 아니라 생전 설계다. 5. 케이스 스터디, 두 가족의 극명한 차이. A씨는 한국에서 평생 아파트 두 채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 형제 간 갈등이 생기고 세금 마련이 어려워 결국 한 채는 금매로 팔았습니다. 반면 B씨는 총 자산의 일부를 해외 보험 및 신탁 구조로 미리 분산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수익자 지정에 따라 아무런 갈등 없이 비용과 절차가 매우 간단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자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큰 재산이 없어서 상속 준비까지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산 규모가 작은 사람일수록 상속세와 분쟁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 구조는 부유층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산을 잃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의 필수 전략입니다. 6. 생전 증여와 해외 구조의 시너지. 한국의 증여세도 최대 50%. 하지만 해외에서는 증여가 생전 재산 분산 전략과 결합해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탁 내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분배하거나 자녀 손주에게 목적 자금으로 이전하면 증여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보험 구조를 활용하면 생전 목적성 증여, 유아교육 자금, 장기 자산 이전,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국처럼 주면서 걱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됩니다. 해외 구조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생전 설계를 한다. 7. 자산 보호, 한국 대 해외의 결정적 차이. 한국에서는 자산 보호가 보험 부동산 예금의 개념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자산 보호가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신탁, 보험, 법적 분배 설계, 가족 거버넌스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됩니다. 해외 금융이 강력한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 소송, 가족 갈등, 국가 정책 변화에도 자산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법적 구조가 단일하고 리스크가 사후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해외 금융을 이해한 순간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8.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해야지. 하지만 상속증여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금 증가, 가족 구성원 연령 증가는 법적 분쟁 확대, 해외 금융 규제 강화는 설계 난이도 증가. 그래서 가장 좋은 시점은 자산 규모가 커지기 전, 갈등이 생기기 전, 규제가 강화되기 전입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쉽고 늦을수록 비용과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해외 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시점을 앞당기는 사람이 가족의 자산을 지켜냅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한국과 해외 상속증여 구조의 차이를 세금, 법적 구조, 신탁, 보험, 자산 보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해외 금융은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설계입니다. 해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상속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해외 금융 구조의 핵심 중 하나인 글로벌 연금, 은퇴 플랜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